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네이버에 온라인 스킨케어라는 카페를 개설했을 때 수분크림 열풍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피부 관리는 보습이 중요한데 수분크림은 보습력이 약해서 피부가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업자들이 보다 많은 세안제를 팔려고 피부 관리는 깔끔한 세안으로부터 라는 문구를 퍼뜨렸을 때 저는 세안제를 사용하여 꼼꼼한 세안을 하는 것이 피부 장벽을 훼손시켜 트러블이나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병원 화장품 또는 의사들이 만든 화장품이라고 마케팅하면 먹히는 시절이었는데요. 화장품에 아나 바를 넣은 것 가지고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화장품에 아나 바를 넣은 것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붉어지게 했는지 솔직히 말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때에도 저는 각질 제거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온라인 스킨케어에서 온자와 스자를 따서 저한테 온스님이라고 해주셨고요. 제가 주장하는 피부관리를 온스식 피부관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온스식 피부관리에 대한 정리가 없다고 하면서 정리를 요청한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정리해 드리는데 좀 지루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무조건 천연은 좋고 화학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논리전개나 무조건 선크림이 좋다고 하는 일방적인 것은 피부 관리를 망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천연이 좋지만 자극과 독성이 있는 단점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화학 성분이 천연 성분보다 자극이 없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선크림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장점도 있지만 선크림 성분인 돌가루가 모공에 박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화장품의 상대성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관리와 뺏는 관리입니다. 주는 관리는 보습을 잘해주는 것 그리고 팩을 통한 진정으로 피부에 영양이나 진정을 주는 것인 반면 뺏는 관리는 PGA 제거, 러빙을 통한 각질 제거 등으로 피부에서 뭔가를 뺏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는 관리와 뺏는 관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뺏는 관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뺏는 관리에 비중이 높으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붉어지고 트러블이 자주 나고요. 뺏는 관리를 하면서 일어나는 피부 자극으로 모공 커짐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주는 관리만을 계속하면 피부의 텐션과 긴장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노화가 시작되는 30대 이후부터는 적절한 뺏는 관리로 인위적인 자극을 주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 처짐이나 탄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초 개념을 주는 관리와 뺏는 관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고가의 화장품에 비용을 많이 지불했는데 비례하여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앰플, 크림 등 고가 제품에 몰빵해봤자 피부관리에 한계가 있으니 그 돈으로 약간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시는 대신 팩 제품과 자가 MTS 등을 하는 것이 똑같은 돈으로 피부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을 화장품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뼈대를 이루는 온스식 피부관리를 설명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온스식 피부관리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킨로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로션을 필수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킨로션 즉 토너는 클렌징 제품으로 미처 닦아내지 못한 잔여물을 닦아내는 2차 클렌저의 역할을 하고 비누 사용했을 때 알칼리성으로 변한 피부를 약산성으로 맞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킨로션이 보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킨로션은 물의 함량이 95% 이상으로 보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오히려 주위의 물 분자를 끌어들여 증발하는 것이 물의 속성인데요. 보습보다는 피부에서 수분 증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스킨로션에 대한 기대를 줄이라는 의미이고요. 요즘 스킨로션이면 안 통하니 퍼스트 에센스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니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안자에는 반드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데요. 계면활성제가 피부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에 피부를 약하게 하고 피부 장벽을 훼손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세안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으며 아침반이라도 물 세안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온스식 피부관리 내용은 오일 보습인 것 같습니다. 오일 보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오일막을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번들거리고 무거운 단점이 있는데요. 크림에 오일이나 밤을 섞어 사용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번들거리고 덜 무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수식 피부 관리에서는 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팩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르는 화장품이 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팩은 바르는 화장품으로는 할 수 없는 피부에 집중적인 영양과 진정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압출이나 스팟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선크림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매일 의무적으로 바르지는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은 모공에 박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색조를 하면 그만큼 꼼꼼한 세안을 하여 피부가 민감해지고 붉어질 가능성과 모공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줄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서 세안하지 말고 해면을 이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속건조가 있고 민감 홍조 피부는 충분한 보습이 필요한데 이때 붓보습이 도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